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코로나19 위기 대응 단계 격상에 따른 대전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어제 오후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환자 발생도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앞으로 며칠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위기에 힘을 내는 시민 또한 바로 우리 대전 시민입니다. 모두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정부와 대전시를 믿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전시장의 첫 번째 책무는 대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책무 이행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중심의 추진 체계를 재정립하였습니다. 대전시는 어제부로 정부 위기 단계 격상에 맞춰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지휘감독을 대전시장으로 격상 운영하여 1일 2회 대책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국이 방역과 확진자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역 이외의 대책들은 시민안전실을 중심으로 각 실국을 10개의 실무반으로 편성하여 협업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과 대책을 총동원하여 지역사회 전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자의 조기 발견과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5개 자치구의 보건소의 일반 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선별진료소와 검사 진단 검사 기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개의 이동 진료소를 추가 설치하여 이동 검체 채취팀도 운영할 것입니다. 역학조사를 위해 즉각 대응팀을 6명에서 19명으로 확대하고 계속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0명의 자가격리자 관리 체계도 담당 부서를 시민안전실로 이관하여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치구와 주민센터 직원으로 모니터링 인력풀을 구성하여 1:1 전담 모니터링을 하고 경찰과 협조하여 무단 이탈 또는 격리 불응 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판정 후 접촉자 차단을 위해 자택, 병원 이동은 119 이송을 통해 하고 장애인 콜택시 활용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가격리가 어려운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 격리시설 2개소 66실을 확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급격한 치료 수요에 대비해서 지역 의료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증 환자에 대한 음압치료병동 57개를 확보하고 경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제2 시립 노인요양병원을 지정하는 등 총 221병상을 운영하겠습니다.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동형 음압기 등 추가적인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여 확진자의 조기 완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유입 차단 및 감염 예방을 위해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 분리된 안심병원 지정 운영을 추진하고 응급실 감염 방지를 위해 분리된 공간에서의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면회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음압 장비를 갖춘 확진자 구급 이송 수단도 도입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방역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방역을 1일 7회까지 확대하고 운송 종사자의 위생관리도 한층 강화하며 고위험 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에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중 이용 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안전 확보 시까지 어린이집, 복지 시설, 문화체육 시설 등 총 2,300여 개소의 운영을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임시 휴관하며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 개막전 연기를 추진하고 프로 배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겠습니다. 3.1절 기념식은 물론 각종 행사 등도 일시 중단하도록 하고 3.8 민주이거 정부 기념식도 취소를 건의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인력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잠정 중단하겠습니다. 시청사도 공무원, 시민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 시 출입하도록 하고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민원을 위한 방문 시 1, 2층 전시실을 활용한 임시 접견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 기준 1,90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입국할 예정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 대책도 중요합니다. 법무부, 교육부와 협업하여 중국 입국 유학생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서 유학생 관리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계약을 최대한 연기하는 등 상황 발생 시 조기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생을 대학의 기숙사로 우선 수용하고 기존 국내 유학생을 이동 수용하기 위해 현재 격리시설 1개소 유성 유스 호스텔을 확보하였으며 대상자 확대를 대비해서 KT 연수원을 추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집단 발병한 대구 사례를 감안하여 각 종교 시설이 예배나 행사도 취소하거나 잠정 중단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으며 소형 종교 시설 또한 다중 이용 시설에 준하는 주기적인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전 거주자 중 대구 신천지 교인은 총 7명으로 확인되었으며 무증상자는 6명이고 유증상자 1명은 23일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관내 신천지 교회 예배당, 선교 센터 등 총 31개소 모두 폐쇄 조치하였고 방역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도 명단 제공을 요청한 상태로 명단 수령 후 전수조사를 통해 자가격리 및 검진을 유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들께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휴업 등 조치에 동참한 소상공인들에게 지하상가 등 공공시설의 경우 사용정지 기간 임대료 납부를 8월까지 유예하고 관리비, 임대료 인하 및 사용기간 연장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추가로 편성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민간 소유 건물의 경우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전시 종합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책이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와 중앙정부, 정치권과 종교계 그리고 우리 시민들 모두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마음으로 똘똘 뭉칠 때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함께 협력해 나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대전시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데 사활을 걸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개인위생 실천과 함께 당분간은 집단시설, 다중 이용 장소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대응 능력이 곧 국력이고 국민의 시민의식이 곧 국격이라는 말에 저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전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국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서 필요한 답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YTN 이문석 기자인데요. 그 대구 경북 확진자가 혹시 그 대전 육군 여기 어디죠? 국군 병원으로 지금 와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몇 명이 올 계획인지 혹은 계획이 있다면은 통보를 받는지 그 전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 현재 국군 대전 병원은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 명의 확진자가 이송돼서 지금 격리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고요. 민간인이 아니고 군인. 이건 군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통보가 되나요? 더올 계획은 있다. 현재까지는 군인 한 명만 지금 수용 격리 조치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수용이 될 경우에 대전시에 아마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 대전병원 병실을 대전시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리고 국군 대전병원이 이제 국가지정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그동안에는 오늘 그쪽 통보 오기를 대전에서 발생하는 환자 치료를 위해서도 그 병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유선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아까 심각한 단계에 따라서 자가격리하거나 무단 이탈할 경우 경찰과 협조해서 강력 대응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인지. 우리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면요, 그 자가격리가 그 원칙이 이제 1대1로 구청 보건소를 중심으로 구청 직원을 1대1 매칭해서 하루에 2번 이상 유선으로 그 상태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은 연락이 안 되거나 자가격리 그 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밖으로 다니는 경우가 저희는 아직 뭐 그렇게 두드러지는 않는데 그런 사례가 전국에 있어서 그에 대한 이제 만약에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어디 집 밖을 나갔다 그러면 결국은 경찰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찾는 방법, 그럴 경우에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법상으로 현재는 벌금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후 조치일 뿐이고 사전적으로 그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대전 MBC 영창 기자인데요. 그 자가격리에 대한 그 관리,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좀 잘 지켜지지도 않고 시민들, 그다음에 또 이게 제대로 체크가 안 된다라는 좀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 매뉴얼, 그다음에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가격리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그 입원 환자, 그러니까 60대 여성이 그 출근 시간대에 막 지하철 이용하고 그다음에 뭐 대전역 관련해서 뭐 서울 갔다 오고 뭐 기차 이용하고 뭐 이랬는데요. 마스크 착용을 좀 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좀 많이 궁금하고, 청주 같은 경우에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혹시 접촉했을지 모르는 사람들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혹시 대전도 그런 신고를 받고 있는지, 혹시 그 동선 공개에 따른 시민들을 혹시 자기가 뭐 위험에 노출됐을 것 같다라고 하는 신고를 받는지는 궁금합니다. 예. 우선 자가격리자들은 아까 그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원칙을 말씀드렸고요. 그에 따른 제재, 또 하나는 자가격리를 했을 때는 그 기간만큼을 정산해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입원 환자, 우리 지역의 입원 환자의 경우에 전철을 타고 그 유성에서 대전역까지 또 서울 그 무궁화 기차 타고 다녀온 그 이력이 있는데 그 환자를 비롯해서 접촉 의심이 드는 사람들에 대한 신고는 뭐 저희 시나 구에서 받고 있고요. 그 다행히 그분은 이동할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닌 걸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시민들은 그러면 자가격리 이제 조치를 통보를 받았을 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 밖으로 아예 나가면 안 되는 건지, 뭐 슈퍼도 가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진술하는지 좀 당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가격리가 결정이 되면 그 구에서 자가격리 명령 통보서를 보냅니다. 본인한테. 그럼 거기에 자가격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수칙이 정해져 있고요. 그에 의거해서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그 1대1로 공무원을 매칭해서 그렇게 아까와 같은 유선으로 최소한 하루 2번 이상 그 상태를 체크하고 그 감시를 하게 돼. 일종의 그런 감시 형태를 능동 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자는 기본적으로 능동 감시 대상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1일 2회에 지금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일 4, 5회 정도까지 확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가격리 대상자 중에 조건이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여러 사람과 같이 거주하거나 이래서 격리의 효과가 없는 경우는 그런 걸 확인해서 우리 수용 시설에 그 자가격리 시설에다가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현재 저희 3명 나온 그 확진 환자들의 신천지 연관성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 확인하는데 그 신천지 교회와의 역학적 연관성은 확인이 안 됐고요. 접촉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1차 첫 번째 환자의 그 접촉자 파악을 위해서 저희가 역학조사반들이 어제 그제 그 방문했던 업소를 중심으로 직접 방문해서 업소에 설치된 CCTV를 가지고 그 시간대 그 확진 환자가 다녀간 그 시간대 화면을 같이 확인해서 접촉자 여부를 확인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군데를 빼놓고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다 할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단 한 군데만 그 가게 점원과 이 확진 환자의 그 좀 접촉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점원은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환자의 이동 경로를 따른 그 역학조사는 1차는 되어 있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저희가 역학조사반을 가동해서 어제부터 또 오늘도 계속해서 그 이동 경로를 따라서 그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접촉자의 파악이 중요한데 그 경로를 따라서 가면서 접촉자를 확정짓는 기간이 그렇게 금방 나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 대신 이제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 CCTV는 물론이고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GPS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길본에 의뢰해서 그 내역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역학조사반이 또 두 번째, 세 번째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 또 오늘 또 추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1번 확진자의 그 경로에 대한 그 경로론, 이동 경로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를 했는데 어제 또 확인된 그 결과를 가지고 업데이트된 것을 홈페이지에 다시 또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상이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명의 이제 환자가 발생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오늘부터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입국을 한다고 그래요. 취약한 곳이 아마도 이제 사립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아까 이제 시장님 어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격리 조치나 이런 것 마련돼 있으신지요? 현재 2주간 잠정 연기했던 상황이 대부분의 대학들의 상황인데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4주까지 연장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시도 관련 대학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개강을 연기토록 조치를 해왔고요. 지금 대전시에서 각 대학별로 1대1 담당자를 지정해서 각 대학별 조치 사항들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또 대전시가 지원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한
입국 시점을 늦추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팀 라한일 기자입니다. 그 첫 번째 확진자 나왔을 때요. 그 동선하고 그 확진자하고 접촉했던 그 밀접 접촉했던 그 사람하고 약간 동선에 있어서 혼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확인하셨나요? 서로가 안 맞는 동선을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동생? 동선이 안 맞고 이런 거는 저희 확인을 못했는데. 그 확진 첫 번째 발생하고 그 토요일 날 그 브리핑하셨고 난 다음에 담당가로 그 부분이 지금 문의가 들어간 걸로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그 부분은 뭐 그냥 혼선인가요? 지금 업소명이 하나 네. 그 잘못 표기된 것으로 그 아마 체인점인데 어느 지점인데 이쪽 지점인데 예를 들면 어떤 지점 표시를 그 좀 뭐라 오기라고 할까요? 그런 착오가 있어서 그걸 좀 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크게 이동 경로가 뭐 파악이 잘못됐다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업소명 표기 상. 그 1, 2, 3번 환자들 현재 상태는 어떤지 하고요. 그다음에 그 2, 3번 확진자와 동행했던 그 뭐 여행객이랑 딸들 지금 혹시 확진 판정이 추가로 나온 사람이 있는지, 특히 그 대구 지인이라는 분. 우리 시에 지금 입원되어 있는 세 분의 확진자 환자들은 아직 별다른 특이 사항 없이 안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고요. 그분 우리 환자들과 특히 2번, 3번 환자의 접촉자 딸을 비롯해서 타지에서 같이 여행을 했던 그분들은 그쪽 지역에 통보를 했는데 아직 뭐 확진이 나왔다든가 그런 아직 그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한 번만 더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네, 시사터치의 이용민 기자입니다. 어제 잠깐 듣기로는 세 번째 확진자의 경우는 발열과 같은 증상 없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들었는데 사실이 맞는지와 그렇다면 앞으로 무증상 그 감염자들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시민 입장에서는 더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세 번째 이번 확진 환자의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다녔는데 그 부인이 먼저 이제 발열이라든가 그 증상이 나타나서 먼저 검사를 해서 그 양성 반응을 나왔고요. 대신 동시에 그 부인이 양성 반응 나온 직후에 바로 남편도 자가격리 조치를 했고요. 단 이제 남편은 그 당시 말씀대로 증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가격리는 그 전부터 했지만 부인이 그 양성 반응은 나오고 난 뒤에는 바로 남편도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차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남편도 증상이 없는 가운데 양성 반응이 나와서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무증상 그 감염에 대한 것은 이미 많이 뭐 논란이 있었지만 그 중앙방역대책본부라든가 중수본에서도 그 가능성은 이미 열어놓고 인정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증상이 없는 사람이 그 사례 정의에서 말하는 특별한 어떤 여행 이력이라든가 방문 이력이 없는 경우에 증상이 없는 사람이 그냥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 가가지고 검사를 의뢰하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상 세상에 좀 어려운데 일단 접촉자 중에서 접촉자라든가 어떤 일단 그 범위 내에서 그 관리자용 범위에 포함된 사람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검사하는 그런 체계를 강화해야 될 필요는 느낍니다. 예. 죄송한데 한가지 좀 여쭤볼게요. 무증상 감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동선을 우리가 3명을 공개했잖아요. 이 동선 안에 내가 겹쳐 같은 시간대에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증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선별진료 찾아와서 진료 상담하시면 그런 분들은 스스로 나 저 시점에 그 확진 환자의 경로에 있었다라든가 그런 의구심이 들면 우선은 우리 133 콜센터라든가 그 선별진료소를 전화를 통해서 먼저 상담을 하시고 더 정확히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한번 본인이 받겠다. 그러면 검사를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대중교통부 여쭤보려고 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오늘 발표에서 얘기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담겨서 홀짝 이거 있잖아요. 짝수 뭐 홀짝제 이거 2부제인가요? 촬영 2부제? 이거 오늘부터 해제한다고 하셨는데 아닌가요? 이거 그건 어떻게 되나요?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그 해제하는 건가요? 예, 그 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대전시와 공공기관들은 활동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2부제를 당분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3단계 조치가 됐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도 이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코호트 격리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어떤 뭐 환자 수가 더 늘어나면 몇 명까지 늘어나는 코호트 격리는 사람 수보다는 지금 우리가 광주 예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대구도 이제 특정 병원에서 집단적으로 발병한 경우는 그거는 일부러 사람들 그쪽으로 집단적으로 수용을 한 게 아니고 그 병원 전체가 다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코호트 격리 상태가 돼 버렸는데 광주의 경우도 입원한 환자가 그 중에서 이제 그 확진 판정을 받다 보니까 그 병원 또 병동 자체를 아니 코호트 격리 형식으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 격리된 상태에서 그 관리받고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코호트 격리는 어떤 그 뭐 명수를 기준하는 게 아니고 특정 장소에서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을 일시에 그 한정된 공간에 뭐 격리해놓고 그 안에서 치료라든가 뭐 관리를 받도록 하는 그런 그 어떤 관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 뭐 아직까지 그런 뭐 사례는 물론 없고요. 앞으로 코호트 격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리실이라든가 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해서 이번에 그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동구 하소동에 있는 시립 제2 노인 요양병원을 그런 그 경증 환자 또 유증상자를 위한 집단 격리 병동으로 활용하도록 대비할 계획입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실무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다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예,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로나19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대전시는 국가가 정한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대응한다는 각오로 모든 상황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또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대전 지역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고 또 확진된 경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서 확산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위생 안전관리에 특별히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